여러분들 이제 통풍쇼 9라운드 전 경기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비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김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정경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리그만 평가해 달라. 정경호 감독님이 리그만 평가해 달라라고 이제 했을 때 사실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나도 뭐라고 했지. 이거 좀 종신 감독 행동 아니냐 했는데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너무 좋은 모습 4월달에 보여주면서 전술 수정 이후에 3승 1무를 달리며 이제 다가오는 서울전은 정경호 감독님이랑 김기동 감독님의 이달의 감독상 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기 이기면 이제 감독상 빵. 이달의 감독상 받겠죠. 근데 이제 강원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갱준혁이라고 달아놨는데 강준혁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 강원전 리뷰들을 할 때 제가 주목했던 건 이제 김대원 선수랑 이우현, 서민우 그리고 이승원 선수 이제 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이제 천천히 보니까 강준혁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강준혁 선수도 원래 이제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공격적인 오버래핑까지 이제 도맡아 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지표가 스탯이 지금 상위권 풀백에 도약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리그에서 잘하는 풀백들 꼽으라면 무조건 뭐 그 손꼽아 안에 드는 그런 적이 아닐까.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뭐 최준 선수가 그 지표로는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강준혁 선수도 지표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측면이 살아나니까 강원에서 이제 모재현 선수도 이제 공격 과정에서 조금 더 득점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송준석 선수는 김대원의 완벽한 기적입니다. 아니 근데 있기 때문에 김대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무조건. 그 이제 송준석 선수가 사실 수비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볼 방출, 이제 패스 지표들이 굉장히 좀 기대 이하예요. 근데 원래도 좀 투박한 선수였잖아. 근데 수비적인 역할에서는 이제 자기의 몫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위에 김대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롤을 반반 나눠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 김태현, 송민규 보는 느낌. 나도 얘기하려고 했거든. 딱 그 김태현 선수가 나 수비할게, 너 공격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감자로 라임을 좀 맞추고 싶어갖고 찾다가 이제 누구로 하지? 데브라이너 좀 맛이 안 살아. 비니시우스는 좀 인성이 안 좋으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김대현한테 좀 붙이기 그래갖고 찾다가 이제 옛날에도 이제 감자르가 하나 있어갔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감자르 해가지고 이전 감자르는 절대 찾지 마시고요. 찾으면 안 됩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감자르, 뉴 감자르 해가지고 이제 김대현 선수를 이제 꼽았는데 이 경기에서 김대현 선수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뭐 기점이면 기점, 드리블이면 드리블, 마무리면 마무리. 그냥 뭐 지금 현재 K리그 가장 뛰어난 윙포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김대현 선수가 이제 조금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번 경기는 세컨볼을 볼획득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위치 선정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제가 통풍쇼에서 강원 리뷰에서 김대현 선수 극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경기는 무려 이제 2골의 한 도움으로 김천을 만나서 예비역 병장의 품격을 이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제 홍윤상이나 전병관한테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근데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김대원 선수가 아니었으면 강원이 못 이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2골 한 도움 했으니까 이 말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김천의 이 초반 공세가 많이 거셌고 사실 경기 양상이나 스탯을 봐도 김천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쥐고 흔들었거든요. 근데 김천이 경기를 이기지 못했던 건 마무리가 안 돼서였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김대원 없었다면 강원도 매한가지였을 것 같다. 물론 아부달라도 잘했지만 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던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대원이 지금 강원 FC의 강원 F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이 정도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C를 되잖아. C는 이렇게 촘촘해 이렇게 누가 여기 C의 첫 이제 획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강원 축구는 뭐 지난번 리뷰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우현, 서민우 선수가 수비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압박을 75분 이상 이어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투지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 라인 전체가 좀 안정감이 좋은 모습이고 계속 칭찬하긴 하는데 서민우, 이유현, 이승원이 중원 조합 중 K리그 1부 기준으로 에너지 레벨이 당연히 리그에서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80분, 지난 경기도 75분, 80분까지 유지가 되고 이번 경기도 한 80분까지 이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되니까 사실 김천 같은 팀은 특히나 이제 후반에 좀 상대 팀이 체력이 먼저 떨어질 때 그때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인데 강원을 상대로는 물론 점수차가 벌어진 것도 있지만 아예 그게 힘싸움에서도 강원이 그걸 버텨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공격진은 이제 최고건이부터 박아달라까지 와 진짜 라임 좆대네요. 형 괜히 힙합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최고건이부터 박아달라까지 박상혁, 아부달라 선수도 이제 바뀐 전술에 좀 적응하면서 전후반에 같은 압박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사실 이제 정경훈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좀 U자 빌드업도 하시고 주도하려는 축구를 하시다가 포기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 자체는 가장 낮은 팀이에요. 79%인데 경기당 태클 15회, 가로채기 11회는 최상위권 팀이에요. 그래서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예, 만나는 팀마다 네가 잘하는 거, 너의 기동력, 내가 네 고추를 차면 어떡할 건데, 내가 네 낭심을 꼽으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제 로블로를 꼽아버리니까 그럴만하지. 예, 이게 정말 주요하게 먹혀 들어가면서 지금은 강원이 리그에서 가장 압박 강도가 높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번 경기에도 리뷰하면서 얘기했지만 삼선의 힘이 강한 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좀 의문이야.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3승 1패 하는 과정에서 만난 팀들을 보면은 이제 뭐 좀 풀어주는 팀 밑에서 풀어주는 팀보다는 강원처럼 빠르게 폭백 기반으로 좀 빠르게 축구하려는 팀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서울을 이제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이 이제 본인들의 축구를 좀 다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니면은 이것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좀 강원 팬들의 좀 기대 이런 게 좀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김천전에서도 보면 이제 압박하다가 좀 라인을 올라가는 순간에 공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희 선수가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주승진 감독님이었으면 이건희 선수를 좁혔을 겁니다. 근데 쥐어박았을 한 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김천이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강원도 기회가 많았고 김천도 기회가 많았는데 아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던 것처럼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건희 선수한테 연결되는 공들을 그냥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퀄리티 있는 마무리를 아예 보여주지 못한 거죠. 슈팅을 했어. 근데 했음에 의의를 둔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 수학경 시대에 나갔는데 입상은 그렇고 참여에 의의를 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장려상 장려상 참가상. 나는 슈팅에 의의를 둔다. 그래서 이상원이든 뭐 고재현이든 누가 와도 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참여의 의의를 두면서 자꾸 슈팅을 하니까 야, 이 대회는 나도 참여의 의의를 두는 거에 만족을 해야겠다. 다 같이 참여의 의의를 두면서 자꾸 공격을 하더라. 문제 풀면 눈치 주고 문제 풀면 눈치 주는 거야. 야, 풀어? 너 나랑 정시 준비하기로 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자꾸 눈치를 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만 아무튼 강원이 결국 이런 팀,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김천은 9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지난 리뷰들 얘기할 때 이제 선수들 개인 기량에 너무 의존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이제 뭐 박태준 선수라든지 전병관이라든지 예, 이건희 선수들 그냥 잘하긴 하는데 사실 뭐 축구가 너무 이제 전술적인 것보다는 그냥 사실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뻥 차고 드리블로 뚫고 크로스 올리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 반대항전 해보면 알겠지만. 좀 체대생들 준비하는 혹은 체대 애들이 이렇게 축구하거든요. 알지. 개인 기량 좋은 걸로 그냥 무난하게. 근데 결국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아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천이 12위를 하면은 2부 팀 하나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1이 3+0가 되버리는 기적이죠. 그 외에는 뭐 끝까지 뭐 똑같은 말들을 해가지고
더 이상 김천은 뭐 리뷰할 건덕지가 없어서 요 정도라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경기 자체는 3대 0까지 나오고 김대원 선수 활약하는 장면이 재밌어서 한 3.5점 정도 드리고. 근데 이제 강원이 이제 김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군부대지만 너네 후방에서 개꿀 빨잖아. 니네 국군체육부대 김천에 있는 개꿀 빨잖아 후방에서. 강원도는 군대의 본고장인데. 축자를 모먼트는 사실 김대원 선수 칭찬 너무 많이 했으니까 강준혁 축구 존나 잘함 정도로 강원 요즘 어때? 사실 나는 김대원만 축구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강준혁도 축구 잘하던데. 그리고 이제 송준석 선수가 군대 또 입대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맞아. 황문희 선수가 돌아오긴 하지만 아마 강준혁 선수가 올 시즌 내내 중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우리가 또 기다리던 서울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서울과 부천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전반전 낸 카드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라인업만 나왔을 때 좀 후반전 기다리며 버티겠다 뭐 이런 뜻으로 확인했거든요. 충원이 카즈 성신이었으니까. 근데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거는 거예요. 많이 올라오네. 롯데 자원들로는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후방에서 볼을 풀 줄 아는 선수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부천이 어떤 준비했던 축구와는 별개로 앞선에서 압박을 계속 가하기에는 서울이 그거를 너무 쉽게 파회한 거지. 그러니까 주짓수로 치면은 나 브라운 벨트인데? 나 브라운 벨트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네가 거는 기술 내가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부천이 올린 라인 뒷공간으로 빠른 역습을 주도하는 건 서울이었고 이제 카즈 선수가 이 경기에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는 이제 대형 실수를 두 개를 범하면서 의도치 않아 보이는. 사실 저는 의도가 100%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의도가 있었으면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PK 핸드볼 내주면서 1실점. 그리고 이제 상암에 유명한 루카스 존이 있어요. 그렇지. 그 자리 왼쪽 그 위 자리. 그냥 가기만 하면은 미끄러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카즈 선수가 또 넘어지면서 이게 다 루신의 가오겠죠. 또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전반전 끝나고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었다. 카즈 선수가. 덕분에 서울은 이 벌어둔 두 골로 후반전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었고 클리말라는 좀 어떻게 봐요? 아니 뭐 클리말라야 좋은 공격수죠. 무조건 좋은 공격수인 게 어쨌든 페널티킥으로 골 넣었고. 근데 화는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확실히 부천 수비진이 제공권의 강점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백동규도 그렇고 홍성욱 선수도 그렇고. 홍성욱을 이제 내가 주요 선수로도 언급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제공권이 괜찮은데도 위치 선정을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볼 획득이 좀 잘 된 편. 그리고 경합을 막 피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클리말라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경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박스 안에서 상대한테 공 뺏기는 횟수가 리그에서 되게 적은 편이에요. 가장 적은 공격수죠, 사실. 5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말라한테 공이 가면 살아나오는 게 지금 가장 서울의 큰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이 위치로 공이 들어갔을 때 볼이 좀 의미 있게 나왔던 경우를 우리가 이전으로 생각한다면 많지 않아요. 일류첸코 잘할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는 줄여야 됩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난 퇴장 당했다고. 퇴장 당하는 줄 알았어. 사실 그러니까 내가 부천 팬들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왜 퇴장이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기도 했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자꾸 건드니까 하지마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시겁했어요. 나도 시겁했어. 근데 어쨌든 경고를 받았잖아. 다음 경기 못 나오는 게 또 벌써 9라운드 만에 카드를 5장 모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사실 분조장이죠. 아니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진수도 안 그러는데. 이거 사실 이거 분조장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조금만 한 스푼을 얹자면 이게 지금 K리그가 카드를 많이 주고 반칙을 많이 주는 이 과정으로 변함에 있어서 클리말라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물론 이득 보는 것도 그만큼 많겠지만 득과 손해를 동시에 좀 많이 보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석에서는 참 착하다고 하는데 뭐 사석에서는 다 착해요. 사석에서 안 착하면 축구 선수 못 합니다. 그건 그런데 사석에서 안 착한 선수들은 이미 축구 선수를 못 하고 있네. 그렇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박동진 선수 취미가 뭐냐 하니까 독서하는 거라고 안경 끼고. 맞네. 사석에서 그쵸. 갑자기 여러 선수들이 지나가는데.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후이즈도 이제 우리 여비가 또 할 말 많다고. 후이즈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막 높은 편도 낮은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수 자리에서 74% 정도 되니까. 근데 출전 시간 되게 적은 편임에도 찬스가 4번을 만들었어요. 찬스를. 그래서 연계가 되게 좋은 모습의 세컨톱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보이는데 사실 조용욱 선수가 압박에 능한 뭔가 공격 연계 이런 것보다는 압박에 능하고 거기서 프레싱을 통해서 얻은 찬스를 본인이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런 것보다 연계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경합도 나쁘지 않긴 한데 클리만드랑 조합상으로 안 맞겠거니 싶었어요. 왜냐면 종횡으로 뛰는 그 움직임상 둘은 교체되어서 나올 때 서로가 서로를 교체해서 나올 때 괜찮겠다 싶었는데 은근히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우리가 서울이 이번 경기를 준비를 좀 평소랑 다르게 했잖아요. 대처를. 왜냐면 역발 센터볼 배치를 안 했죠. 이번에 역발 센터볼 배치를 안 하고 박성호 선수를 내면서 빌드업 라인을 완전히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완전히 끌어당기면서 구성윤 선수랑 그렇게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빌드업을 하니까 부천 선수들이 그래? 우리도 압박 한번 당겨보자고 부르륵 나갈 거 아니에요. 쭉 나가니까 서울 선수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압박 안 나와? 압박 안 나와? 나오네?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하고 구성윤 선수한테 공간이 생기면 바로 롱볼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롱볼의 시발점이 언제냐? 전방에 우리 선수들의 숫자랑 부천 선수들의 숫자가 비슷해질 때. 그러니까 압박 한 명씩 맨마킹을 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후방에서 공을 돌리면 너네 뒤에 4명 남았어? 그럼 후이지가 그 자리에 스프린트 빵 뛰어요. 후이지가 빵 뛰면서 이 뒤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부천 수비진이 후이지 아래에 있던 후이지가 위로 올라감에 따라 갑자기 수적으로 같은 인원이 맞춰지게 되는 거. 4-4 아니면 5-5로 어쩔 땐 3-3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부천의 수비가 적을수록 이득이거든요. 적을수록 롱볼을 때리면 그냥 이득 보는 거 주잖아.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이걸 너무 준비를 잘해온 거야. 깜짝 놀랄 정도로. 축구를 이렇게 쉽게 한다고? 왜냐면 그렇게 막 특별해 보일 게 없는 전술이잖아요. 근데 후이즈 선수의 그 움직임 하나로 인해서 그 수비진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부천 수비진들이. 물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스탯상 패스 성공률이 뭐 어느 정도 되고 뭐 연계에 치중한 느낌이고 이것들이 이 움직임과 이 선수의 이 센스가 없었더라면 사실 센스가 맞지 않는. 그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후이즈 선수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경기 플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너무너무 중요한 롤을 맡았고 잘했고 골을 못 넣은 거랑은 별개로 그 후이즈 선수의 빵 시작점이 우리 팀의 트리거였다. 구성윤이 뻥 하면 경합 빡 세컨볼 바로 타다닥. 그게 이제 우리 팀이 지난 경기에 3대0으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이즈가 골을 너무 지독히 못 넣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외의 역할은 잘 수행해줬다. 근데 이제 사실 공격수니까 골은 좀 넣어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하긴 하지. 그래 있잖아요. 골 못 넣는 케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골을 못 넣으면 케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골 못 넣는 공격수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생각나는 공격수가 없네. 그냥 럭키 둑수지 뭐. 근데 엄청 럭키.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둑수 정도? 로또 당첨돼야지. 연금 복권 된 둑스. 연금 복권 돼서 이제 축구하는 둑스 같은 느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의외의 사실로 문선민 선수는 기대 득점 값보다 실제 득점이 높습니다. XG 값이 문선민 선수가 0.5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선민은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많은. 그러니까 뭐 골결이 구리네라는 말은 사실 지표상으로 무의미해지는. 그렇지. 근데 이제 패스 성공률이 윙포드 중에 꼴찌예요. 크로스 성공률도 10%. 10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성공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나 진짜 문선민 분석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의외로 찬스 메이킹에 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선민 선수가 좀 순수하게 폼이 조금 아직은 풀핏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이 경기들을 보면 왜 이걸 못 넣어? 이게 아니라 왜 거기서 한 번도 안 치고 들어가? 그치. 조금 더 치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라는 게 가깝고 그 막판에 이제 클리말라 선수한테 그 패스 넣어주는 것도 좀 약했잖아요. 약했지. 나는 그거를 문선민이 작년에 이제 한창 좋을 때 폼이었으면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들어갔을 것 같아. 더 치고 접었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접기보다는 수비가 한 명 들어와 있었으니까 상대 수비가 끌고 온 다음에 클리말라가 조금 더 옆으로 스프럴하게 띄워주는 그 공간으로 딱 찍어서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접는다는 게 그러니까 치고 한 번 더 치고 그러니까 수비를 땡겨온 다음에 그치, 준다는 말이었어. 오케이. 근데 거기서도 약간 본인이 뭔가 아직은 그런 그러니까 템포라고 해야 되지. 선수들도 자기만의 그 템포가 올라오는 순간 있잖아. 그치. 올 시즌 아직 문선민이 템포가 좀 올라오지 못한 거 아닌가.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그 감각적인 칩슛을 보면서 얼마 안 남았다.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1년 정도 걸려서 터지는 거겠네 그러면. 너네 이제 순회 공연 얼마 안 남았다. 관제탑이 올라갑니다라고 해설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관제탑이 올라간다는 그 표현이. 또 좋았던 게 이번 경기에 문선민 선수가 또 풀타임 나왔는데 지치지 않는 모습 이것도 참 좋았고 수비적인 모습도 괜찮아요 문선민 선수가. 그래서 중용을 받는 것 같아요. 최준 선수가 이제 쓰러지지 않는 아 진짜 뭐 강철 몸이야? 아니 주민서울들이 방송에 떴거든. 잠깐 그 최준 선수 한자를 봤는데 병원에서 괜찮다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어요. 약간 뛰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뭐지? 아나키죠. 우리 아이 안 아프게 키우기. 아나키. 병원 말 안 믿는. 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안 아프니까 뛰기만.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전형적인 아나키 선수예요. 근데 진짜 올 시즌에 이대로 가면은 베스트 11 탈 것 같아요. 개 잘하던데. 부상 관리만 하면은 진짜 베스트 11 탈 것 같고 저는 정승원 선수랑 시너지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준 선수가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알죠. 오늘 이제 스탯을 다 살펴봤는데 최준 선수가 수비 스탯이 그냥 다 1등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최상권 막. 근데 패스는 조금 아쉽긴 해. 근데 그거는 나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 자리가 최준 선수가 쉬운 패스를 요구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팀 풀백 특성상이기도 하고 스위칭에 더 집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롱킥 띄어서 주는 거 혹은 스위칭에 크리티컬한 한방 이런 패스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자리라서 패스 성공률이 좀 낮은 것 같아 나는. 근데 지금은 진짜 어나더 레벨까지 올라온 것 같고 스위칭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사실 본인이 지금 해줘야 되는 역할이 중원도 들어가줘야 되지. 김진수 올라가면은 그 중원 쪽으로 좁혀주면서 수비도 같이 하고 바비치 옆에서 빌드업도 관여하고 그리고 스위칭에서 심지어 측면으로 올라가기도 해야 되잖아. 정승원이랑 자리 바꿔서 오버랩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수비 스탯을 놓치고 있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치. 그렇죠. 참 좋다. 수비수의 본질은 수비니까. 부천도 근데 이 경기 되게 잘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경기에 제가 리뷰에서 부천 경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축구 자체는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아마 부천도 후방에서 부천이 보여주는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팀을 만난다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서울이 전후반 밸런스를 야잔이 후반에 들어가고 송민규가 들어갈 정도로 밸런스가 맞는 팀인데 지금 잘 맞추면서 이제 3대0 승리를 따냈는데 저는 몬타뇨 가브리엘 갈레고 조합은 굉장히 번뜩이고 만나는 팀들로 하여금 쉽지 않은 조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갈레고 진짜 좋더라. 저는 그 몬타뇨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몬타뇨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근데 나는 눈에 갈레고가 제일 띄었고 형은 눈에 가브리엘이 눈에 몬타뇨가 제일 띄었다고 하는 게 그만큼 이 공격 삼각편대가 심지어 바사니가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사니가 아쉬운 건 또 맞는 게 사실 이제 이 경기도 제가 지난 부천 리뷰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한지호 선수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군이랑 이제 서브랑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아 맞지. 그런 장면들. 뭐 김민준 선수도 사실 좋은 이것보단 더 잘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사실 김민준 선수가 나왔을 때 뭐 왕성한 전방 압박을 또 기대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사실 뭐 그 자리에 바사니가 나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주전이랑 갭이 좀 커서 경기력이 좀 퐁당퐁당 하는 거는 빠르게 해결은 못할 것 같은데 변주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강하게 해요. 근데 부천이 이거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얘기하는 거. 그냥 올해는 뭐 하스에서 탱킹 이러면 굳이 해결 안 해도 되지. 한 3경기 중 하나씩만 잡자 이런 각오를 해도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부천 팬분들이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부천 팬분들이 보여줬던 가장 흔한 반응이 좀 그런 거였어요. 아 이렇게 졌는데 분하진 않더라. 약간 좀 벽을 좀 느낀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후반전에 나오는 게 야잔 송민규여서
그리고 손정범이어서 이제 약간 허탈한 웃음? 씁쓸한 웃음? 그래 우리도 잘했는데 서울이 저렇게 나오는 걸 어떡해 요런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근데 나는 사실은 이 경기는 뭐 3대 0이 되긴 했지만 합리적인 스코어는 한 골 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긴 동의.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좀 실점했을 법한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총평을 하자면 3.5점이고 이거 서울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부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제 자신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나는 부천도 무조건 희망을 본 경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축자라 모먼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문선민은 빅 찬스 미스가 적다. 대신 찬스 미스가 많다.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XG 값이 0.5라고 했잖아요. 문선민의 합산 XG 값이 왜 내가 열이 받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0.2짜리 XG 값을 만들어서 슈팅을 때려야 될 걸 0.05짜리에서 슈팅을 때려. 그지. 조금 더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문선민을 생각하는 얘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지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북 인천 얘기 또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전북 리뷰를 쓰면서 사실 지난 경기들에서 좀 정정용 감독님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도 그랬지. 이번 경기는 좀 심하긴 하더라고. 좀 심하긴 했고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감상평은 지금 전북은 왼쪽 다리를 절고 있다. 왼쪽 다리를 저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왼쪽에 마비가 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나는. 지금 왼쪽 다리를 절고 있는 이제 전북인데 김승섭 선수, 문선민 선수가 이제 기대 득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했잖아요. 김승섭 선수는 그냥 기대 이상으로 높습니다. XG 값이. 그렇지. 지금 왼쪽 공격수 중에서 기대 득점이 지금 1등이에요. 2.4예요. 2.4. 2.4면 진짜 냉정하게 최소 2골이거든요. 네. 근데 0골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골도 못 넣었는데 어시도 없어요. 김승석 선수가 이제 그 측면에 배치된 짝발 윙포워드라서 역발 윙포워드라서 측면을 털어먹고 이제 들어와서 커딩해가지고 슈팅해주는 그게 중요한데 골을 못 넣으면 사실 지금 이제는 9라운드까지 왔으면 움직임 도르 이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러면 차라리 이영재 넣고 주구장창 크로스 올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상 정북의 이제 공격 과정 이후 또 김승섭 선수가 박스 근처에 머무는 시간이 많거든요.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공중볼 경합은 18%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기회를 받는 공격수가 하면 안 되는 모든 짓을 종합 선물 세트로 갖고 와서 이제 전북 팬들에게 인생이 순탄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 너 인생이 재밌어? 살만 나나보다 야. 전북 팬은 이게 웃겨? 이러면서 왜 정정용 감독님이 쓰는지는 알겠어. 그 기용하는 걸 보면 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순수 스탯 생산력이 짐바브웨의 쌀 생산량급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짐바브웨가 그 원래 주식이 쌀이 아니고 일단 가뭄과 엘니뇨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안 그래도 안 재배하는 쌀이 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 그래서 지금 전북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선수 중에 하나가 김태현 선수일 것 같은데. 무조건이지. 최우진 선수 이번 경기에서 PK 내줘. 수비 개같이 제가 이제 다른 팀 선수한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 외 선수들한테 이렇게 막 나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최우진 선수를 보면서 제가 전북 팬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좀 심하더라. 특히 본인도 이제 인천에서 온 선수니까 이 종류의 값어치를 증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치. 그 친정팀을 상대로 너무 못해버리니까 사실 전북 팬들은 그게 더 열받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저 팀에서 데려왔는데 첩자인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김하준 선수가 이제 교체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 키가 이제 190에 육박하는 선수인데 오히려 최우진보다 더 풀백 쪽에서 기동력이 더 좋아 보이고 크로스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김승섭 선수가 역발 포워드니까 최우진 선수가 이제 오버랩을 해가지고 티아고나 모따 선수 쪽으로 이제 크로스를 붙여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로스 성공률이 12.5%입니다. 근데 킥이 좀 심해요, 여러분. 근데 패스 성공률이 또 리그에서 풀백 중에 꼴찌예요.
사실 이제 김승섭 선수보다 여기가 더 심하다. 이런데 이동률한테 이제 둘이서 그 실점 장면을 보면은 알렉 먹혀 뭐 이거 하다가 놓쳐 난리 부르치지 않았나? 문자 그대로 놀아놨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절다가 역전골까지 내줬는데 이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타 티아고 선수가 투입됐는데 0골. 사실 이제 인천이 그동안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을 보면 모타 티아고 조합으로 판을 흔들겠다라는 그 의도는 보였어. 그러니까 울산이 이번 경기 안양을 상대로 허율이랑 말컹 넣은 것처럼. 근데 이런 생각 자체는 정경용 감독님이 없지는 않아. 그래, 인천이 후반에 실점이 많고 우리가 티아고를 안 빼고 모타까지 넣어서 어쨌든 한번 계속 붙여보자. 이 과정의 그 생각 자체는 알겠는데 이 전북의 크로스 성공률이 20.9%로 리그에서 9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거야. 감에 의존한 축구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전북 정도 되는 스쿼드를 가지고 크로스 성공률이 20.9%라는 거 우리 일개 방송하는 취미로 방송하는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는데 트윈타워 세운다고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면은 우리도 글 세우라고 말하잖아. 근데 왜 이거를 넣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전북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정종영 감독이죠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랑 할 줄 아는 거는 저는 좀 명확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정종용 감독님은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좀 강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 좀 강하게 들었고 이어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전북 축구를 보면서 기회는 감독님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리뷰에서도 전북이 너무 기회 창출이 부족하다. 갖고 있는 자원들에 비해. 근데 이번 경기도 보면 전반전에서부터 교체되기 전까지 이동준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무기가 없어요. 난 그래도 강상윤이 조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강상윤의 역할이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더라 작년 마냥. 그래서 이제 강상윤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럼 게임 모델은 김천 시절에 정경영 감독님과 안 바뀌었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동경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어? 근데 이제 강상윤 선수를 빼자니 올해는 작년처럼 리그에서 공을 소유하고 돌리려고 시도하는 팀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네. 그렇지. 강상윤 선수가 좀 강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무조건 써야지. 그런 게 좀 지금 전북의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좀 가장 재밌게 봤던 수치가 뭐였냐면 경기도 보고 뭐 수치도 보고 좀 분석을 하면서 봤을 때 진짜 웃긴 게 다른 스탯들은 다 비슷해요. 이 두 팀이 점유율도 비슷해, 뭐 슈팅 숫자도 비슷해. 물론 전북이 조금 많지만 비슷해. 뭐 전반적인 뭐 파울 숫자도 비슷해.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 크로스 전북 12개, 인천 2개.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못다 티하고 넣고 골 없는데 크로스 성공률이 20%다. 근데 크로스 12개 쐈다. 인천 2개 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부터가 일단 너무 이동준 의존도가 높은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동준은 진짜로 근데 그만큼 잘하는 건 맞아요. 개 잘하더라고 이번 경기도. 근데 마무리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윤정환 감독님 이제 인천 얘기를 좀 해보면 인천이 이제 최승우 선수가 이제 김명준 선수 대신 나왔거든. 근데 이제 최승우 선수가 이동준 쪽에 그냥 붙어가지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동준 선수 마킹만 했어. 맞아. 근데 최승구 선수가 김명준 선수와 다르게 잘하는 거 하나가 이제 김명준 선수는 조금 더 빌드업에 특화된 선수라고 치면은 최승구 선수는 조금 더 직선적인 주행 그런 속도가 더 빠른 선수거든. 근데 이동준을 눌러주면서 오버래핑하고 그리고 이게 먹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김명 선수를 풀백으로 쓰면 올려서 뭔가 막 빌드업의 어떤 기점으로 쓰기도 하고 내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최승구 선수를 쓰면서 진짜 너 풀백으로서 이동준 맞짱 떠 이 역할을 준 거잖아. 그래서 이동준 선수도 결국에 번뜩이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팀들이 이제 전북에 대한 파회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어차피 티아고가 못다가 나오든 공은 티아고 못다한테 올 거다. 근데 여기는 막아놓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냐. 김승섭은 냅두라고. 30분 내내 얘기했는데 김승섭은 냅두라고. 그럼 누구는 건드려야 돼. 이동준은 건드려야지. 그래서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동준 쪽으로 맨마킹을 강하게 붙여주는 경향이 세고 그 와중에서도 이동준 선수가 개인 기량이 너무 좋으니까 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슬슬 막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정정용 감독님도 뭔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옓볼과 정령볼의 차이는 압박의 강도인 것 같아. 나는.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둘 다 사실 수비에서 공격 전환하는 속도가 빠른 축구를 지향하는 건 맞는데 포옓은 눌러주는 공간이 조금 더 앞쪽에 있었다면 정종용 감독님은 압박 지점이 좀 낮아요. 그리고 김승섭, 이동준의 이제 속도 본인이 써봤던 그때 기억 그런 걸 좀 믿으면서 상대의 공간을 더 이제 후비고 싶어하는 느낌은 알겠어. 우리가 라인을 내려놓고 우리는 속도에 능한 사이드가 있어 하는데 저는 이거는 김천일 때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아니 전북은 지금 김천보다 체급이 더 높은데 리치를 이용해서 잽을 왜 안 때리지? 나도 모르겠다. 난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은 위에서 더 눌러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파이팅도 되지만 아웃복스로서도 리그 최강인데 아웃복싱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대는 그러면은 전북을 만날 때 그냥 이러면 돼요. 나도 들어 누울게. 그렇지. 나 누울게. 들어와. 너 안 때릴 거잖아. 그럼 바로 아웃키 포지션을 잡는 그래. 거예요. 들어와. 그라운드 해. 근데 이러면 전북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너 잽 없잖아. 너가 압박 안 하면 난 누울 거다. 제가 좀 느끼는 건 그런 차이예요. 근데 포옓 감독님은 이런 상황에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일어나 씨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아. 해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누웠어? 그럼 맞아야지. 약간 마운트 포지션 잡고 때렸는데 정종용 감독님은 그 이제 아웃키 포지션이라고 한 게 일어나 맨 일어나 그래, 약간 맞아. 이런 느낌? 근데 그러면 안 일어나지. 절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좀 전북도 게임 모델 점검은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정종용 감독님이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정종용 감독님을 경질해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는 전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 근데 물론 우리 팀 감독님이었으면 좀 욕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해. 이제는. 근데 이제 체급이 있는 팀이 체급 축구를 안 하면 사실 팬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그건 없거든요. 사실 팬들 입장에서 범죄죠. 근데 사실 이제 정종용 감독님은 또 하나의 족쇄가 있는 게 거스포옓 감독님은 무너졌던 전북을 되살려놓은 성웅이에요. 그렇지.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근데 순신. 지금 그 뒤에 오는 감독이 조금만 절잖아요? 그럼 바로 원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최강희 감독님 뒤에 얼마나 많은 원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단상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얘기를 하면은 인천은 지금 축구 잘합니다. 이동준 선수, 최승부 선수로 막은 대응법 좋았고 패스 풀어나가는 모습 보면 누가 봐도 준비가 잘 된 팀이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 11년 만에 전주성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인천이 본인들 축구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이어가면서도 하나씩 이런 오늘은 이동준을 막기 위해 최승부를 넣는다. 이런 저는 변주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변주들을 넣는 게 굉장히 좋았고 후반에 이제 수비 집중력을 좀 지적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잘 해결했고 그리고 이제 좀 여승원 선수가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이 이제 좀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되게 이번 경기도 되게 좋게 봤거든요. 나도. 선수 본인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서 이제 빠른 부상 회복을 하길 바라겠고 저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페리어 선수, 이청용 선수 투톱으로 나온 이 결단이 좀 뭐랄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무고사를 빼? 그래놓고 페리어, 이청용 투톱을 써? 근데 페리어가 잘 버티네. 이 사람 뭐지? 윤정환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무고사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뺀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동의하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페리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강점이 크게 있고 그의 반대 급부로 약점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강점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치. 근데 저는 나도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청용 페리어가 있으니까 전방에서 공 찬스 메이킹이 되게 잘 되더라고. 페리어 선수가 생각보다 공을 잘 돌려요. 잘 돌리는데 플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등 이렇게 딱 져놓고 공 안 뺏기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볼도 잘 돌리더라. 골 결정력과는 별개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점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그런 좀 프레데터 같은 선수들을 좀 좋아해요. 그 머리 프레데터 같이 한 선수. 그 옛날에 네덜란드 그 레전드 누구지? 에드가 다비즈.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뭔 느낌인지 알지. 난 K리그에서 올스타전이 있다면 페리어한테 고글을 한번 씌워보고 싶어요. 근데 느낌 비슷하게 날 것 같아. 근데 다비즈는 조금 더 호리호리하잖아. 약간 윌프레드 보니 같은 느낌. 보니 그래. 거기 보니가 이제 머리를 쫙 따르면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얼굴에 축구가 있어요 페리어는. 그치. 그리고 항의할 때 막 약간 전사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잘했다. 이제 총평은
이제 왼다리를 저는 전북과 저는 다리를 걷어차버린 인천의 로우킥 2방. 딱 좋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나도 재밌었어. 총평 이번 경기 이번 라운드 아마 베스트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5점 주고 축자랄 모먼트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경기 안보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우진이 크로스 연습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수비 연습도 해야겠더라. 그리고 인천 팬들은 저 자식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 슬램덩크의 그 대사가 기억나는 한 판이었습니다. 대전과 이제 제주 리뷰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또 전북 얘기할 때 조금 이제 정정윤 감독님에게 아쉬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예요. 정정윤 감독님은 아쉽다지. 이제 그만하셔야겠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답을 이제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정정윤 감독님은 사실 그런 임계점을 넘기지 않은 것 같아요. 변곡점을 안 넘긴 것 같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님은 이제 변곡점 앞에 오지 않았나. 내가 생각했을 땐 변곡점 밟고서 계셔. 제가 지난 경기에서 서울과 이제 대전 리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전 우리가 판정패 당했다. 대전 이번 변화 너무 좋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변화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안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거다. 틀어지겠지. 이게 임시 방편이지 대전이 가야 할 축구의 완성본은 아닐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 경기 이겼다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강원은 사실 변화된 그 플랜이 작년부터 준비된 플랜이었는데 하던 거 그대로 한 거잖아. 대전은 서울전 한 경기 통했다고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일단 됐으니까 또 해. 그러니까 이 느낌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치. 똑같은 라인업으로. 근데 이제 애초에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하든 말든 라인 내리고 축구하는 그러니까 제주는 그냥 일단 경기를 시작하면 누워요. 그러니까 보통 격투기에서 딱 UFC에서 딱 했을 때 이게 글러브 터치 하잖아요. 글러브 터치를 하면서 누워요. 그렇지. 상대가 주짓수를 잘하든 복싱을 잘하든 킥복싱이든 무에타이 기반이든 난 누울란다. 매미킴 같은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누워버리는데 제주는 사실 대전이 이번에 준비한 축구는 땡큐죠. 땡큐지. 실제로 대전이 하는 축구를 보면서 더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세요. 하면서 이제 뻥 차는데 니네가 준비해온 거? 뭐야 우리가 더 잘해. 라고 이제 제주가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또 제주가 남태희 활용법을 좀 찾았는데 이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남태희, 건창훈, 네게바 모두 온더볼 특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롱볼을 닿기만 하면은 이제 대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안 내려올 거야? 그래서 지금 스마트 바찌님께서 얘기하는 그게 나오는 거야. 내려앉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 제주가 공격을 할 때 처음에 시발점은 공을 끌고 내려와서 니네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봐. 근데 왔어? 우리는 이거를 풀어서 위에다가 공을 붙여줄게. 근데 그 전에는 제주가 상단으로 공이 가면 거기서 공이 이제 빠른 시퀀스로 끝났는데 남태희, 건창훈, 네게바 모두 온더볼에 강점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 위에서 공을 더 소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려앉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플랜 자체는 좀 내려와서 시작한 거는 맞다. 그리고 이제 박창준이 이제 건창훈 선수의 이런 개인 기술로 인해서 선제골 패스까지 들어가면서 대전의 플랜이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죠. 제주가 이번에 정통 9번을 안 쓰는 팀이라서 이런 볼간수 능력이 더 빛을 발했고 위에는 이게 또 뒤에는 위에 얘기한 거니까. 근데 사실 제주 같은 축구를 이제 보여주는 팀이 우리 팀 진영에서 공을 편하게 가져간다? 이건 대전이 자존심을 좀 상해야 되는 포인트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 대전 얘기를 다시 하면은 한 경기 반 만에 원점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안 풀리니까 디오고 선수가 들어오는데 유강현 마사 조합이 좋지만 서울을 상대로도 사실 두세 차례를 제외하면은 이게 꾸준히 갈 정도로 정답지다라는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이제 수비력이 상당한 팀이니까 균열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대전이. 그래서 서울보다 또 제주의 라인이 낮고 결국 디오고를 투입했네. 근데 디오고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그 축구가 나오는 거예요. 대전 팬들이 진절이 내던 축구. 재미없고 좀 고루하고 의미 없는 유자 빌드업만 나오고. 그리고 서진우 선수 이건 사실 해줘죠. 그렇지.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경기 망했다. 진수야
뭐 우야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예요 그냥. 맞아. 그래서 이제 서진수가 부상전 가장 폼이 좋았던 왼쪽으로 배치가 됐는데 제주가 서진수 선수나 디오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올 걸 아니까 통행세를 걷는 거야. 들어갈 거면 통행료 내야지. 근데 못 내잖아. 통행료를 못 내니까 강행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주의 형님들이 세레스틴, 장민규, 김재우, 중간에 장민규, 뭐 이탈로 막 이랬으니까. 어깨 형님들이라서 못 들어가요. 시간도 이런 플랜도 선제골을 제주한테 먹혔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제주의 점유율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이렇게 채팅창에서 배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주의 점유율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시퀀스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 경기 흐름도 그렇고 나오는 수치도 그렇고 선제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주가 그냥 에너지 레벨과 뭐 선수들의 그냥 투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세컨볼을 다 따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전술적인 영향 플러스 선수들의 어떤 그 활용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유율을 뭐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세컨볼을 어떻게 제주가 다 가져가지 할 정도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골을 먹히고 난 다음부터 제주가 누우니까 태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더라.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제주가 준비를 잘했고 대전은 이번에도 원점 일기가 된 것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는 딱 한 방이면 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후반전에도 이어갔는데 이탈로 선수 들어와도 뭐 딱히 전술 변화가 있진 않았고 왜냐면 경기가 잘 풀리는데 굳이 뭐 변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PK를 유도하는 장면도 보면 이런 맥락에서 나왔는데 사실 요거는 발을 마사가 밟힌 걸로 봐가지고 노 PK라고 보긴 했고 이게 맞았다. 근데 대전은 이제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U자 빌드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중원의 볼간수 능력, 약속된 플레이, 그러니까 볼간수 능력은 이미 대전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약속된 플레이가 없는 거야. 인천과 서울은 약속된 플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대전은 그게 없으니까 공이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사이드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정말 사소한 차이지만 약속된 그 움직임이 있는가. 교체도 루빅손에서 정재희, 강윤성에서 이명재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포지션로 갈아 끼기가 전부인데 이건 교체 전술이 아니지. 그치 배터리 끼고 그냥. 디오고 선수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급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속된 전개가 없으니까 보기에 이제 개인은 번뜩이지만 공격진이 번뜩이지 않는 거.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전과 제주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차를 타야 된다면 불안한 스포츠카를 탈 건가? 아니면 고장은 안 나지만 속도 제한이 걸린 SUV를 탈 것인가? 좋은 비유다. 대전은 분명 스포츠카예요. 보기에 멋있고 비싸고 화려한데 불안해요. 언제 퍼질지 몰라. 어디서 고장 날지 몰라. 제주는 느리고 투박하고 멋은 안 나지만 안정적이에요. 근데 축구는 제로백 레이싱이 아니잖아. 누가 먼저 100km를 찍냐가 아니잖아. 내구 레이스에 가까운 그렇지. 게임인데 90분이라는 타이밍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할 것인가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또 부상이 있었는데 세레스틴 선수랑 이탈로 선수가 부딪히면서 이탈로 선수가 이제 뇌진탕 증세로. 근데 나왔는데 뇌진탕은 아니래. 근데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꼬매대 그냥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 다행히. 진짜 다행히. 별일 없이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평은 1.75고 반성문 황선호 감독님 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단주님도 오셨다는데 네. 또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문을 썼는데 이런 축구를 보여줬으면 반반성문 쓰십시오. 반성문 2장 반성문으로 가져오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축자랄 모먼트는 뭐 남태희 제로톱 이거 의외로 히트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안양 울산.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안양과 울산의 경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한 줄 딱 꼽자면 많이 뛰는 안양과 체급의 울산. 안양이 후반전 중반까지 계속 울산보다 한 발 더 뛰거든요. 세컨볼을 다 따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울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막 점유하는 거에 집중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막 점유해놓고 갉아먹고 이런 팀이 아니다 보니까 세컨볼을 많이 따오는 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양상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유율 지표가 되게 의미 있는 경기였거든요. 전반 초반에 안양이 거의 6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5대5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얘보다 계속 한 발 야금야금 더 가져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중반에는 결국 다시 5대5로 균형이 맞춰졌다가 후반 초반에 또 안양이 60%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이 세컨볼 승부에서 울산한테 계속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문제는 후반 중반에 누가 나온다? 이동경이 나온다. 이동경이 나오면서 그 이동경의 투입 효과를 링거에다가 이렇게 약박 꽂는 것 마냥 효과가 확 나오더라고요. 문도 진짜로 문도 궁 쓴 것 마냥. 그래서 그거에 밀리면서 한 발 한 발 야금야금 가라앉게 됐어요. 물론 골 이후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지만 골이 되게 이른 시간에 나왔잖아요, 이 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초중반까지는 에너지 레벨로 맞짱을 뜨고 있었으나 선수들도 느꼈겠죠. 아, 이동경 나오고 우리가 최고로 밀린다. 자연스럽게 한 발 두 발 물러서다 보니까 가라앉게 되고 결국 이 허율과 말컹의 트윈타워의 폭격에 당해버렸죠. 좀 울산의 그 마지막에 막 몰아치거든요. 크로스 사이드로 벌려서 크로스 계속 쏘고. 근데 이거는 결국 체급에서부터 기인된 기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래서 안양 입장에선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울산의 경우에는 알파가 이동경이고 오메가가 말컹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중앙이든 측면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볼 잡으면 막 탈압박도 쉽게 그 탁탁 접어가지고 치고 나간다거나 혹은 뭐 패스도 되게 쉽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혹은 자기가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으면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울산의 흐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답답했어요. 안양이 한 발 더 뛰면서 점유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찬스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냈었으니까. 근데 그런 흐름을 이동경이 나옴으로써 바로 바꿔버렸다. 기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후반전 초중반에 나와놓고 키패스 3개 해가지고 조현택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키패스를 했거든요. 조현택이 4개를 했으니까. 근데 슈팅도 2개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슈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후반전 초중반에 나온 선수가. 그러면 슈팅 1등이 누구냐? 말컹입니다. 말컹이 혼자 슛을 6개를 쐈어요. 그 중에 2개가 유효슛이에요. 근데 또 제가 좀 찾아보다가 웃긴 게 한 경기에 패스 8개 시도해서 4개 성공한 게 진짜 개웃기더라고요. 아니 풀타임 뛴 선수가 한 경기에 패스 8개를 시도한 거면 10분에 패스 하나도 성공을 안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멸치놈들아, 나한테 볼을 줘라. 나한테 볼을 주면 내가 어떻게든 마무리해보겠다 해. 정석을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이 허율 선수의 골도 진짜 굉장히 좋은 헤더골이어가지고 허율 선수가 잘했던 것도 맞지만 말컹이 그 앞에서 비비면서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수비를 어그로를 빼줘요. 그래서 가능한 골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안양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마테우스 토마스 아일톤 플러스 엘쿠라노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안양의 웨이는 언제나 그래도 강합니다. 경기를 보면 마테우스랑 토마스밖에 안 보여요. 진짜 토마스가 전개를 하면서 올라오면 혹은 뭐 김정현이 좀 도와주긴 하고 그러면 마테우스가 거기서 막 치면서 전개하면 옆에서 최건주가 도와주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와중에 아일톤 선수 전반 4분 만에 슈퍼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었잖아요. 그 축신짜리였잖아요. 그 후루룩 하는 그 웨인 삼각편대가 안양은 올해도 강하구나. 근데 제가 왜 플러스 엘쿠라노라고 좀 적었냐면요. 엘쿠라노 선수가 좀 물음표였거든요. 왜냐면 엘쿠라노 선수의 투입 시점 자체가 이동경 투입이 찍어 누르고 있는 거를 당할 때라 막 엘쿠라노가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자세히 좀 수치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합이랑 등짝 수치가 완전 시즌 극초반에 엘쿠라노 선수가 그런 못다한테 보이는 모습이 아니더라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시점에 비해서는 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엘쿠라노 선수가 경합하는 이 위치가 안양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센터 서클 근처에서 이렇게 등지고 맞짱을 뜬다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좀 티가 덜 났던 것 같거든요. 28분 튀어놓고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공중경합 4회 거기다가 지상경합 2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지표였지 않나. 그럼에도 엘쿠라노가 왜 물음표냐고요? 움직임 보니까 엘쿠라노보다 김은수일 것 같아서 김은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세컨볼 땄다 하면 김은이고 세컨볼 땄다 하면 마테우스고 이랬던 걸 보면은 저는 내가 유병훈 감독이어도 김은수일 것 같아서 그치만 엘쿠라노도 나쁘진 않더라 정도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국 총평인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거? 나는 안양은 뭐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주의 집중해서 다뤘던 팀 중에 하나라서 근데 결국 그거라고 생각해요. 안양도 이제 후반전에 문성무 선수 이제 들어가고 교체해서 들어갔을 때 사실 그런 전후반 경기력 그러니까 안양은 전반과 후반에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거든요. 맞지. 지난 경기는 후반에 집중을 했고 이번 울산전은 이제 전반에 집중을 했고 근데 결국에 여기도 이제 중위권에서
어떤 상위 스플릿을 좀 노려보는 팀들의 특징인데 결국 이런 좀 뎁스 차이에서 오는 어느 시간을 다 똑같이 강점을 가져갈 수 없는 거 그게 좀 큰 것 같아. 특히 이제 토마스 유무 지난 경기 토마스 유무였는데 비슷해. 이번 경기도 좀 문성우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문성우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분명. 그러니까 수비적인 롤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선수였고 근데 그런 차이에서 조금 경기력이 좀 퐁당퐁당하는 거는 이것도 그 부천에게 말하는 숙제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부천보다 상황이 나은 거는 아일톤 선수도 그렇고 마테우스도 그렇고 토마스 선수도 그렇고 워낙 갖고 있는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교체에서부터도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성우 선수, 최현우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뭐 김영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후반에 나왔는데 울산은 이진현 나오고 허율 나오고 물론 허율이 막 체급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위협적인 툴이 뾰족하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 체급에서 좀 티가 나더라고요. 이동경 나왔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거니 싶기는 해요. 이런 거는 정말 안양 팬분들 입장에선 아쉽겠다. 안양이 정말 좋은 경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총평으로 좀 내려가 보고 싶은데 제가 왜 4.0을 줬냐면요. 경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1대1 치고 경기가 진짜 재밌었고 안양이 축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그 잘하는 과정에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이동경이 이제 일로와 아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양 진짜 개 잘 뛰더라. 그 사이에 마테우스 진짜 개 잘하더라. 근데 이동경 말경은 괜히 K리그 MVP가 아니더라. 그래서 굉장히 볼만한 경기고 1대1이라는 점수가 무색하게 좀 포인트를 짚으면서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축자랄 모먼트 뭐 축구 안 봤더라도 한마디 하자면 허율도 골 넣게 만드는 말컹이 진짜 축자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경기 내내 말컹 막느라 고생 겁나 했는데 허율까지 들어오니까 더 힘들었긴 했을 것 같아. 마지막 포항 대 광주 또 포항 1대0으로 이겼죠. 초반에 이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엄 대 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지 하면은 이 경기를 보십시오. 지금 광주가 스쿼드적으로 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복구가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왜냐면 U22가 선발의 절반을 덮고 있고 후보진들도 거의 다 U20이에요. 외국인은 프리디온슨밖에 없는데 교체로 나왔죠. 근데 문제는 진짜 웃긴 게 후반 초중반까지 이 포항보다 광주한테 좀 더 좋은 내용의 공격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격의 찬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진행하는 공격,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 이런 게 광주한테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후반 초반까지. 그래서 그냥 호재만 뜨길 바라보는 오전 9시에 주식시장이라고 서우님이 이제 코멘트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의 이 3분 선제골이 잘 만든 건 결국 아니에요. 세트피스 우당탕. 그 이후에 포항이 뭐 이렇다 할 만들어내는 장면이 없었어요. 대부분 스로인, 세트피스, 후방 사이드에서 빵 붙여가지고 측면 경합 붙여서 이겼다? 그럼 이호재 보고 크로스. 근데 그 아까 이제 우당탕 이 골도 이호재의 높이를 보고 노린 이 킥이 박스로 투입이 됐고 안영규가 한 번 실수하고 김윤호가 한 번 실수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리를 못해서 우당탕 하다 이제 이호재가 골을 넣었죠. 이 골도 결국 엄대엄 매치에서 발생한 좀 엄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점유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포항이 내내 볼을 소유하고 있는 좀 양상이에요. 전반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 전반전 슈팅이 이호재 선수의 골 하나밖에 없어요. 포항이. 근데 광주는 또 웃긴 게 슈팅이 2개예요. 그러니까 슈팅 1개 대 2개였어요. 전반이. 뒤지게 재미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가드를 내려야만 하는 축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확실히 광주가 후방 라인이 좀 애매해요. 확실히 애매해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 좀 위태위태합니다. 포항이 그걸 알고 막 쌈 싸먹으려고 전반 초반부터 막 계속 덤비거든요. 막 너네 빌드업 미스해? 노이동 너 킥 미스해? 또 뒤졌다. 근데 미스하긴 하는데 너네한테는 안 먹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쇼부를 못 친 거예요. 포항이 승부를 못 내요. 그것 또한 엄대엄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후반전으로 넘어오면은 광주가 이제 프리디온슨 투입해가지고 뚝배기 빵 노리고 문민서, 안혁주, 하성은, 정지훈 이 선수들 빠르잖아요. 빠르고 전개가 시원시원하고 이런 공격을 노렸는데 뭐 결국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고 프리디온슨 선수 뚝배기 좀 많이 위협적이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봉 날아오는 공에 대해서 따줄 확률이 좀 많이 높다. 근데 결국 결실을 맺을 만한 포인트는 없던 거 아니냐. 되려 후반전은 오히려 포항한테서 좀 확실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체돼서 나온 주닝요도 생각보다 위협적이었어요. 우리 지난번 형 리뷰 때 ADHD형 윙어라고 했었잖아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근데 나름
뭐 컵백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고. 약을 먹고 나왔나 보지. 그렇지.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주치의가 처방을 잘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전방에 이호재가 버티니까 크로스나 컵백 올라오는 내용이 전반보다 괜찮아졌다. 전반엔 너무 의미 없어 보였는데. 근데 결국 골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르지를 찾게 됐더라. 경기 내내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조르지가 있었더라면 포항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왼쪽 윙자리를 결국 어정원이 메웠거든요. 근데 못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수가 좀 뻔히 보였죠. 어정원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전개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에 중원 조합이 포항이 기성용 선수랑 니시아 켄토 조합을 썼는데 거기에서 찐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옆에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난 경기부터도 중용받긴 했어. 그치? 어정원이. 그건 맞아. 근데 내가 들었던 생각은 딱 그거였어. 찐빠 날까봐 붙여놨나? 근데 어정원 선수가 전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뭔가 올라가는 공격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 패스 숫자는 좀 많더라고. 그 자리 치고 패스 숫자는 많았는데 내가 느끼기에 유의미한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항이 공격 전개를 풀어나갈 때 호재야 받아. 그 아홉시장에 이 호재를 찾아라. 호재를 찾아라. 주식시장에.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휴전하냐? 호르무즈 해협 떴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물론 이호재 선수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주는 선수라. 리턴 값이 있는 선수라. 휴전한대 하는 선수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태하 감독님한테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물론 저도 박태하 감독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이 견해 자아가 두 개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 상대로 한 골? 광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축구가 좀 재미없지 않나. 그리고 좀 뭐랄까 욕하는 포항 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 파이널 엔딩은 조르지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 사이드에서 털어먹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체력이 다 떨어지더라도 한두 명을 달고 뛰는 능력이 사실 조르지 정도면 리그에서 거의 탑급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기본적으로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는 진짜 어떡하나. 총체적 난국이죠. 심하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 진호 형, 우리 로카스님이랑 그 얘기 했었잖아요. 카톡방에서. 광주는 3라운드에 죽었다고. 4라운드인가 3라운드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큰일 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입징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부진이었지만 이정규 감독이 그래도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변화해가지고 상대를 좀 공략하고자 하고 유망주라든가 혹은 뭔가 포텐이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의 강점을 한두 가지만 쫙 빼내가지고 본인의 전략에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정효 감독님 때부터 이어져 온 좀 내용이긴 하지만 이정효 감독님의 광주보다도 지금 상황이 훨씬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딱 보면 하승훈, 정지훈, 뭐 안혁주, 문민서 다 본인의 장점 쪽으로 확 갈아가지고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끝이다. 부품으로서 좋은 선수들을 만들고 팀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완성품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너무 체급 차이가 크게 나버리니까 광주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번 시즌은 정말 답이 없네라고 지금 드는 시점이긴 할 거예요. 심지어 연전 들어와서 또 5연패를 반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 이런 게 거의 안 보여서 지금 신창모도 없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신창모 선수가 시즌 아웃이에요. 신창모도 없으니까. 주세종 선수도 지난번에 다리가 이렇게 막 좀 불편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체급 차이들 때문에 뒷공간에서 사실 풀어나온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이 더 높은 팀들을 만나면 너 뒷공간 풀어 나오려고? 너 감당 가능해? 이러면서 그냥 서울 5대0 같은 참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우당탕 상황에서 결국 또 실점을 하게 된다던가 전방에서 디테일한 공격 작업이나 마무리가 결국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물론 이 노잼 경기를 보는 내가 더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었고 평점 1.5점을 드렸는데요. 그냥 한 줄 평 승자는 이호재 엄대엄 경기에서 이호재가 이겼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축자랄 모먼트 한 줄 좀 원짜면 와 근데 포항은 이제 원전 10연전이래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면 웃기겠다. 이제 홈을 떠난 박태하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축구를 할지.